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빠졌었죠. 한 1% 안팎으로 조정받았다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다우지수는 마드지수라고 인식되는 15,000 라인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반납했더군요. 무엇보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QE 축소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유로존 산업 생산은 예상 밖에 좋았음을 감안해 볼 때 그만큼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조금 있으면 금통위 결과를 받아드는 우리 코스피도 장중할 때 1900선을 재차 위협하기도 했었고 또 상승 전환까지도 했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 정도만 오래간만에 빨간불이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재차 하락하면서 1900선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현물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6월 금통위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지민 PB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인 날입니다. 그 전에 이미 메이저들은 포지션 구축이 다 끝났을 거라고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이 만기 당일에는 좀 조용할까요? 일단은요, 사실 옵션 테이블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드려도 선물 옵션 안 하신 분은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결이라는 거, 즉 결제를 안 하고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미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옵션은 매수, 즉 네이키드라는 매수 포지션보단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매도를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빼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지수대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250 콜, 코스피 지수 1921포인트입니다. 이게 미결이요. 2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누적이 4만 5천 개고요. 이 이후에 절대 못 갑니다. 사실 큰 변동, 어떤 변동이 없으면 절대 못 가는 지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245 푸시요. 오늘 미결이 역시 15,000개가 늘어나면서 누적적으로 5만 개가 쌓였습니다. 4만 개, 5만 개가 매도 포지션이 쌓여있다는 거는 그 245 풋과 250 콜, 양쪽 외가죠. 지금 248 라이드니까요. 결국엔 깡통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매도 프리미엄을 완전히 빼먹겠다는 메이저들의 그런 이익 포지션이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찌면은 코스피 지수 248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247.5포인트 등가 기준으로 크게 변동이 있어봤자 1, 2포인트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피 지수 많이 내리면 1890, 많이 오르면 1915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수대로 환산하면은 그런 지수대는 나오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속내부터 표현을 해보죠. 동시만기일입니다. 포지션대로 가는 거다.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오늘도 600억 넘게 팔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계속 사줘야 되는 거야. 외국인과 그렇게 좀 반대로 계속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제가 계속 이번 주에 드린 거는 투신이 샀지만요. 투신은 펀드 대기자금이 순유입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여력이 생기면서 사는 건데 연기금이 사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전체 시장 83억을 사는데요. 정기전 접종 10억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연초에 그런 적극적으로 사던 그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은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일단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죠. 434억 정도 전기전자 업종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지수 다시 상승할 거다. 즉 만기 때문에 지수를 뺀다 이런 논리는 개인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지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항상 행했던 행동이고 대한민국 증시, 국내 증시는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 그다음 옵션 만기일날 외국 증시랑 다르게 항상 움직였던 거. 그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빠진 삼성전자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골고루 다른 업종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개인의 특성이고 항상 시장과 거꾸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수급 불안정합니다. 역시 어제 외국인이 다시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외국인 아침에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 했으나 15억 정도 순매도로 돌아서기 일부 직전이고요. 기간 61억 팔고 있고 개인 49억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수급 상황 그렇게 중요한 날 아닙니다.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거래소 그리고 거래소에서의 어떤 선물 시장, 콜옵션, 풀옵션, 주식 선물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선물 쪽에서요. 지금 미결이 5,000개가 줄고 있습니다. 미결이 5,000개가 준다는 거는 결국 아까 옵션 쪽에서 미결 말씀드린 대로 선물 그동안 매도 많이 쳐놓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걷어들이고 노르거나 할 거는 아마 있을 텐데요. 물량이 지금 7거래일 동안 3조 정도, 한 24,000계약 정도가 매도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5,000계약 정도가 미결이 빠지는 거 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외국인이 일단 지수를 밑에 가두리 안에 가둬놓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선물 쪽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밖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또 동결을 점치고 있는 금통위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신기하죠. 더 궁금한 거는 외국인들의 자금, 더 나아가서 글로벌 자금에 대한 향방입니다. 뉴욕에서 다우가 다시 일주일 만에 15,000선이 붕괴된 원인도 지금 QE 축소 우려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 빠지고 호재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가 사실상 더 큰 변수 아닐까 싶어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연준의 출구 전략, 사실 계속 말들이 많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신흥국에서 자금은 엑소더스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역할들, 일드가 지금 하루에 막 38%씩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채권을 파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머징 브라질 시장이나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이제 신흥국 이머징 국가들이요. 이달만 지금 증시가 많이 빠진 날은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계속 약세를 보였죠. 물론 중국은 이번 주에 좀 휴장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휴장이 도움이 됐던 역할이었죠. 오늘 또 특징적인 건 니케이 증시가요. 엔화가 95엔대가 지금 무너지면서 엔 강세로 초강세로 돌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엔달러 환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13,000원 지키려는 니케이 증시가 오늘 깨졌습니다. 니케이 싱가포르 선물 지수가 한 4% 정도가 빠지고 있고요. 토픽스 지수도 3.5% 정도. 일본 증시에 사실 급락이 나오면은 아시아 증시가 더욱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르다가 일본 통화정책 K 이후에 일본에서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은 조기 어떤 시기상주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죠. 일본은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주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유럽도 그렇지 않고요. 결국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땐 이번에 6월 18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연준의 회의에서는 결국에는 출구 전략 상당히 세게 나오지 않을까 좀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연준의 그런 정책적인 회의는 예측을 사실 잘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발언 이입들, 정책 당국자들의 이입들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해요. 사실 그로 인한 어떤 증시의 변동성은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 예측하기보다는 항상 후대응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그런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또 있었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금융당국에서 주가 하락 관련 정밀 조사를 한답니다.
제가 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웃었는데요. 뭐 그동안 뭐 그런 화학, 철강, 조선, 뭐 해운 이런 업종은 매일 빠지고 뭐 사실 주가가 1900선을 지키지만 그들의 업종 내에서 주가를 보면 1500포인트, 1600포인트 체감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가 한 10% 정도 하락을 하니까 그동안 안 빠지다가 하락을 하니까 조사를 한답니다. 얼마나 빠졌다고 조사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빠진 거지 뭘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팔만하니까 판 거지 금융당국이 정말 할 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그 잣대들 결국에는 그 국내 시장이 정말 취약하다는 게 이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행동조차도 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일일비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증시 항상 외국인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의 어떤 옵션 승수제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그리고 어떤 매도 외국인들 메이저들 사후 증거금 개인들은 사전 증거금인데 사전 증거금 무제한으로 매도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결국에는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제도가 안 좋으면은 제도가 잘못되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몰라도 대단한 기업이죠. 사실 글로벌로 도약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금융당국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빠졌을 때 좀 대응을 해줄 수 있고 뭐 공매도 항상 문제가 됐을 때 후대응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본질적으로 일시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듭니다. 좀 딴소리로 제가 빠졌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가 3일째 증시가 12%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도요 한때 8%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10%를 다시 넘어섰고요. 그리스가 결국에는 공영방송사 ERT라는 공영방송사를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랑 아나운서 앵커 전부 다 직원들 2,500여 명을 해고를 했고요. 이 이유로는 결국에 그리스 채권단 요구에 정부가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에 이런 흐름이 반유럽 이슈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스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한국 시장도요. 최근에 외환시장 흐름 보시면요. 상당히 외환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원화가 0.20 정도 빠지고 있지만 원화 약세죠 역시. 그리고 채권시장 동시 약세입니다. 주식시장 동반 약세죠. 외국인이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안 돼 있죠. 표면상으로는 안 됐는데 이미 헤지펀드들이나 금융 외국계 자본들은요. 이미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결국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사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사실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오늘 이마트를 좀 편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내수주로만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실적이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만큼 저도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고 개인 투자가 이런 분들 결국에는 전부 다 좀 상당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요. 오히려 저같이 내수주에도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을 갖고 계시면은 결국엔 위기가 올 때 항상 그게 큰 걸음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시장 꼭 대응을 잘 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의 방송사가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속보 전해드립니다. 다른 속보보다도 일본 증시가 지금 꽤나 많이 급락하고 있어서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환율이 엔저의 역방향, 그러니까 엔화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민 PB팀장님도 짚어주셨는데 엔달러 환율 장중에 오늘 95엔대가 확실하게 깨지는 바람에 니케가 거의 4%가량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저점까지 추락을 해 있고요. 우리는 금통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금통의 결과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네, 일단 6월 금통위에서는요, 기준금리가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이후에 이번엔 동결이 됐는데 말이죠. 6월 금통의 금리 동결, 왜 동결됐는지 사실상 예상대로 동결이 된 것인데요. 향후 그럼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는지 계속 동결 스탠스일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센티비에 계시는 이혜진 기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군요. 일단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추가 부양은 안 하는 분위기에 공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아침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요.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는데요. 이달은 숨고르기를 택한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년 만에 깜짝 인하된 이후 그해 10월과 올해 5월 총 3차례 인하됐는데요. 일단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그동안 금통위 통화 완화 기조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이 동결 배경은 국내 경기가 느리지만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금리를 묶어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기획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그린북에 따르면 4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늘면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0.7%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그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국 은행들이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국과 내외금리 차 확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변국 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에 그친 점도 금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인플레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너무 안정적이라 걱정을 할 정도인데 그러면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이는지요? 예, 그동안 그 연내 동결과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혼재돼 온 양상인데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출구 전략 논의가 커지면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선진국 출구 전략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방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경우에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선진국 출구 전략을 위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스테인리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추가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두 차례 인상에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그래요. 향후에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쪽보다는 동결하다가 언제쯤 인상할지 오히려 그 타이밍을 좀 같이 지켜보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는 내용과 향후 전망까지 센티비 이혜진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금통위 결과 시장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도 1903포인트 파란불이고요. 삼성전자도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르고 있는 종목 서화정보통신과 우리산업 그리고 위닉스가 보이는데요. 위닉스부터 거꾸로 잠깐 보면요. 다음 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죠.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위닉스 오늘 정말 개불동반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산업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한데요. 실적 호재에 따른 오늘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전일에는 장중에 신고가를 내섰고요. 서화정보통신은요.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재도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르고 있긴 한데 안타깝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징금 통보 때문에 하락하는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BW 발행 이슈로 하락했지만 지금 현 시각에서는 이미 상승 전환한 캠트로닉스 보여지고 있고요. 게임빌 전에 한가가 썼죠.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팔았고 기관이 가장 많이 전에 팔았던 게임빌이 오늘 전일에 있었던 대규모 유증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며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부터 상승 원인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화정보통신부터 오늘 이쪽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화정보통신
이 4이동통신 사업 허가에 대한 어떤 재도전 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서화정보통신을 비롯한 이 관련주들이 모두 좀 오르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4이동통신 뭐 컨소시엄이 사업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좀 들려지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오는 7월경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인 것을 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이 한 9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또 방통위가 이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이 한국모바일인터넷 KMI라고 하죠. 이 한국모바일인터넷과 인터넷 스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이 IST, 이 인터넷 스페이스타임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서 이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재차 좀 기대감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서화정보통신, 뭐 기산텔레콤, 영호통신 관련주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화정보통신이 또 좀 올랐다가 많이 밀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고점 부분 그러니까 2,200원대부터 2,300원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벽의 돌파가 이 재차 상승으로 가는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좀 돌파가 돼야 또 2차 상승 그러니까 뭐 한 2,500원대까지의 돌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인데 사실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활기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고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또 1분기 영업이익이 이 전년비에서 84% 정도 증가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뭐 이슈도 탔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너무 많이 오른 주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음봉이 좀 나왔다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음봉 하나 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충분히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이 위닉스인데 이 위닉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습기가 위닉스의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습기를 제거해주는 제습기인데 뭐 제습기,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뭐 에어컨, 냉장고의 냉각 부품을 사실 제조하는 업체인데 과거에는 이 부품주였다가 최근에는 완성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이 완성품 제조업체로의 이미지 탈피를 굉장히 좀 많이 또 노력을 한 회사고요. 이 여름 수혜주로 관련된 부분, 뭐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 무더운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여름 관련주들, 날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고요. 뭐 여담으로 또 선풍기를 생산하고 있는 신일산업 그리고 위니아 이 에어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오텍 등이 굉장히 좀 주가가 좋지 않았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제습기 시장의 확대 그 확대와 맞물려서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저는 사실 총각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 제 주변의 기혼자분들이 제습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습기 시장이 올해 초기 시장인데 올해 굉장히 좀 핫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특징주 세 종목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근데 김근호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실 때 코스피가 1,900을 지금 막 붕괴시켰거든요. 대응법 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더 네. 추가 하락을 생각해야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1,900포인트가 좀 하향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1,900으로의 회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급의 동반이 없이는 좀 힘들 것이라고 좀 봅니다. 사실 지금 수준이 PBR 1배인데 보통 PBR 1배 수준을 저점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맹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PBR 1배라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좀 저점일 가능성이 컸지만 충분히 PBR 1배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1900선이 깨지더라도 1900으로의 어떤 회귀가 좀 일어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만 일단 수급의 어떤 변화는 좀 충분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 계속 팔면 1900 못 지킨다는 얘기로. 네, 맞습니까? 외국인의 수급 유입 없이는 네. 1900으로의 회귀가 좀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두십니까? 외국인들 일단 지금 스탠스는 한동안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수상으로는 1880포인트 정도가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88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만약에 1880포인트도 좀 깨진다면 하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는 쉽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은 188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지지라인으로 1880 얘기하셨습니다. 1900 깨진 것을 보고 그런 분석하셨는데 그럼 역시 고객분들한테는 아직 매수하라고 얘기는 안 하시겠군요. 말리시겠군요. 네, 뭐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좀 안 드리고요. 근데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물론 뭐 지금 당장에 모든 현금 비중을 다 실으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한 2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는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도 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1880포인트가 깨진다면 역시나 현금 비중으로 좀 많이 돌려놓는 다시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1880 라인이 2차 지지선으로 본다. 그리고 현금만 있으신 분들은 아주 살짝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한 라인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어떤 쪽으로 분할 매수 여쭙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래대로 업앤다운으로 돌아갑니다. 다운주 분석을 추가적으로 들어보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연결합니다. 대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1900에 대한 대응부터 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수급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는 있지만 네. 단기간에 그런 어떠한 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QE3 종료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과도하게 매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매수 대응하시는 게 분할적으로 매수 대응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일본 증시가 엔화 강세 때문에 4% 넘게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우리 증시가 조금 반사익을 누리는 일본 조정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같이 내리고 있잖아요. 예, 4%대 지금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어느 정도 다음 주라든지 FOMC가 다음 주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FOMC에서 어떠한 그런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은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과도한 그런 변동성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차차 변동성이 줄어들고 증시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의 그런 투매 현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측면에서는 뭐 일본도 거의 저점인 것 같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매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네요. 전략 측면에서는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 측면에서는 어제부터 조금 분할적으로 매수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다 좀 걱정은 또 걱정대로 하시면서도 일단 소폭이지만 사는 쪽 의견도 전략은 주셨네요. 자, 다음 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부터 얘기 시작해보죠. 예, 우선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추징금 부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가격은 한 200원 정도 빠져서 4,255원이고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저께 그 국세청으로부터 393억 원 정도 추징금을 부과를 받았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추징금이 자기 자본의 약 8.8% 정도 해당을 하고요. 코오롱 글로벌 측은 그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그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다각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추징금이 좀 자기 자본 대비해서 8% 정도 된다는 거는 좀
과도하게 부과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12%에서 지금 현재 약 4%, 마이너스 4%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조금 매도를 하셔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현재는 150원 정도 올라서 22,1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캠트로닉스가 전날 시설자금 운영 목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한다고 밝혔고요. 만기는 약 6년이고 발행 대상 주식회사는 현대 스위스 사저축은행 등 7개 법인입니다. 행사가액은 22,660원이고요. 지금 내용을 감안했을 때 주가 희석률은 약 10% 정도, 10.5%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에게 조금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며칠 전에 급락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도 이러한 BW가 있기 때문에 좀 빠졌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캠트로닉스가 그동안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엔화 약세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BW도 감안을 한다면은 이 BW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설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주주 희석 우려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엔화 약세가 조금 둔화된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 여건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지금 좀 올라왔을 때 오늘 마이너스 3% 거의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현재 150원 올라서 22,150원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게임빌인데요.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내용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장 마감 후에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오늘도 약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7,300원 정도 빠져서 8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최저가는 85,500원 갔다가 조금은 반등한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게임빌이 전날 일반 공모 방식으로 92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한 주당 95,500원으로 총 97만 1,417주가 발행이 됩니다. 내용은 운영자금 마련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내용이 어저께 미리 하한가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을 거다라고 큰 하락폭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불분명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 현금 자산이 560억 원 정도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강행한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로서 마이너스 15% 정도 EPS 딜루션 효과가 희석 효과가 발생이 됐고요. 회사의 표현대로는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질 경우 인력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요. 게임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향후 실적 추정치는 하향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2013년 PER 기준으로는 18.3배로 지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조금 반등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주식을 조금 처분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조금 제외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캠트로닉스 단기 관점도 비중 축소였음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코론 글로벌, 캠트로닉스 그리고 게임빌 다음 주 모두 다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으로 전략을 짜주신 셈이네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금통의 금리 동결은 묻히고요. 일본 증시와 우리 코스피 1900 붕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낙폭이 더 커져서 5% 넘는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달러가 역시 일본 증시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코스피 붕괴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일본 증시 급락을 우리 증시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금통의 금리 결정은 사실상 동결 예상을 이미 했던 부분이고 크게 뉴스화도 못 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일본 증시의 급락 그리고 우리 그리고 1% 정도 개파락 출발한 중국 이머징 자체가 같이 빠진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당장 코스피에 대한 대응법, 하락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장의 현재 시장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미국 FRB의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즉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과 그동안 이제 유로존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그러한 좀 시장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일 같은 경우에 유로존의 이제 정책 기대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지금 뭐 유럽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부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전에 좀 2,000포인트에서 지금 1,900포인트까지 이미 조정을 좀 받았었고 어느 정도 좀 디커플링 됐던 계속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쿼드러플 위칭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역시 변동성이 다소 좀 확대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뭐 지금 오늘 오후장까지 역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 1900선의 지지 여부를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900 일단 밑으로까지 빠진 이유는 가뜩이나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다가 하필이면 동시만기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들어주셨는데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라면 오늘 정도 조금 흔들려도 차후에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한 0.45%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전환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좀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선물 롤오버를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상충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추가 하락은 제가 봤을 땐 그다지 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900선은 지금 밸류에이션 지금 한 PBR 1배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좀 반등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시장 상황에 어느 정도 좀 흔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1900선에서는 지지력을 좀 예상하시면서 지금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시장의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원인 가식성이 높은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언제나 PBR 1배에서는 반등 주긴 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거에도 충분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야 1900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멈춰야지 어느 정도 가장 이제 1900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추가 순매도 여력이 지금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한 13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충분한 좀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높은 매력적인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일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상에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선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소 좀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1900선 이상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일본 얘기 오늘 1900 붕괴시킨 요인 중에 하나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심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일본 증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추가적인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좀 정치적인 좀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예측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당분간은 조금 역시 뭐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매수해야 될 때냐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종목 충분히 뭐 매수할 만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뭐 그냥 시장이 뭐 상승한다에 이제 베팅을 건 뭐 매수세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뭐 밸류에이션과 어닝 가식성이 높은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종목이 슬림화될 것으로 그러한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에 부합하는 밸류에이션과 역시 어닝 가식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군들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는 좀 시장 상황에 크게 관계없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급변한 시장에 대한 대응법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지금 코스닥의 상황이 좀 좋지 않네요. 우리가 코스피 일본 증시 큰 그림 얘기하고 있을 때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지금 기관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1% 넘게 빠져서 540선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인의 차트 위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1900 깨지고 1892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540 깨졌네요. 자, 그래도 일단 이런 매수 포인트, 공포를 조금 기회로 생각하시고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분할 매수 꼭 좀 대응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인들 매도세 보다도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 사고 있는 종목들 주목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종목 얘기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전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살펴보자면 애강리메텍, 롯데케미칼, KC그린홀딩스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삼형 엠텍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약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팔지는 않고요. 가져가도록 하고 삼형 엠텍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누적 승수는 제가 65전 45승까지 조금 기록을 했네요. 자, 삼형 엠텍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라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지금 6,330원에 어제 매수를 좀 했어요. 했다가 좀 다시 쭉 올라가다가 빠지고 오늘따라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차트상의 흐름 자체 깨지지 않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깨지지 않고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장이 좀만 살아난다 주면 장이 조금만 살아나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분명히 같이 움직여 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할 목표가 도달 가능한 종목.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좀 길게 본다면 7,000원까지 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일 이화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메일파스입니다.
자, 먼저 한일 2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2화 굉장히 이 종목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가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한번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중요한 점은 한일이하는 이 종목이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이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요. 최근에 악재로 인한 하락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그날 바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다시 종목 자체를 61선 위로 딱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차트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조금 장중에 오르는 듯 싶었는데 빠졌단 말이죠. 오히려 오늘 같은 장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3% 잡고 좀 대응을 했지만 좀 더 크게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3%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제가 왜 멜파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월봉으로 살펴볼게요. 월봉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멜파스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지금 멜파스를 잡으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싸게 사리라. 이런 소리를 좀 잠깐 제가 얘기를 해봤고 정말로 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은 작더라도 한번 가져가 볼만 하겠다. 단기적인 차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두 가지 종목 중에 저는 오늘 한일 위아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한일 위아를 추천드리는데 한일 위아하고 수급상 살펴보자면요. 역시나 수급상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단주로 살펴보자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보이시죠? 새빨갑니다. 새빨간 물량이 잡히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 물량들 고스란히 주가 상승으로 한 번 더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3% 노리시고 조금 대응하신 전략 하신다면은 수익 실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일이어를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낙폭 키웁니다. 1980선도 위태롭고요. 코스닥 이미 540선 깨진 이후에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은 폭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중국 증시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매도세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 또한 5%가 넘는 5.5%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또한 2200선이 무너진 1.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바클레이즈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7.4%로 하향 조정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3년도 중국의 신차 판매 대수는 2천만 대로 전망이 된다는 중국 자동차 협회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13년도 본토 집값은 3에서 5%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JP모건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주요 지표들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소폭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도 좀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 속에서 증시의 하락 기조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낙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리뷰해보겠습니다. 대현이라는 여성복 패션 업체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초가 공략해봤지만 지금 1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손절 가격 주신 게 오히려 더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에 적당하게 2,050원 정도에 잘라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요. 자, 지금 코스피는요 1980선이 위태롭습니다. 오늘 동시 만기일 날 1900을 깼고요. 일본 증시는 5% 넘게 폭락하고 있고 중국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